자, 고생하셨습니다. 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빰빰. 예, 고생하셨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끝나겠죠. 이번 한 시간에 이제 나머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래 반복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가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장 책으로 589쪽이죠. 농지 보전입니다. 농지는 농지로 계속 써야 되죠. 꼭 우리밀, 우리 쌀 이것만이 신토부리 그것만이 아니라 농지는 생활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차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이제 아열대로 바뀌어서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1년에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총 강수량의 85%가 딱 일주일 동안 내립니다. 여름 장마철이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어쩌다 한번 겨울에 눈 내리고 또 어쩌다가 가시라고 가랑비, 이슬하고 이슬비 그 정도 내리고 있는 거죠. 논이 없으면 그 한꺼번에 내린 물이 다 강으로 통해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푸석푸석 사막이 되고요. 그래서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논에서 물을 담고 있는 게 그 기후 환경에도 그렇고 또 개구리 폴짝 그러면 개구리 잡아먹는 살모사도 있고 개구리 잡아먹는 참새도 있고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마구제비로 돈 번다고 해서 마구제비로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농지의 보전이죠. 1절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2절 농지전용 제한도 있습니다. 자, 1절 농업진흥지역이요. 네모 1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구분 있는데요. 먼저 지정, 꺼운바탕 원칙이요.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댁 이 원칙,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정비법 정비구역은 우리 생활권역 특광시군이고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댁이면 좋겠는데 거기에서요.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 건축법은 기속행위니까 시군구인 거죠. 다음에요. 농지 그 아래 표를 보시죠.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었죠.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뭘 지정하고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그냥 맨 농지가 되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하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농업진흥, 지역 안에 또 농업진흥구역, 이 농업진흥이 저 농업진흥이냐고요. 저 농업진흥이 이 농업진흥이냐고요. 그 체계가 엉망이긴 하고요. 다음에요. 이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진흥구역, 김제평야, 김해평야, 김포평야, 옛날 신라 때 진흥왕 있었잖아요. 진흥왕 말 타리고 달리던 진흥평야가 있다고요. 진흥평야,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진흥평야가 있다고 치죠. 평야지대요. 논밭이 쫙 깔린 곳이요. 농지가 집단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논밭이 쫙 깔린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 되는 땅을 얘기합니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름하고 좀 다르다고요. 농업보호구역, 보호하자는 곳입니다. 콘크리트를 많이 였적게요. 근데 여기 더 많이 붙는다고요. 이름이 엉망인 거죠. 여기는 3개, 여기는 5덩어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결론이요. 보호구역은 몇 덩어리요? 5덩어리요. 보호우우입니다. 여기서는 김제평야 농업 관련된 콘크리트 농업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사람 살죠.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할 수 있고 김제역 있겠죠. 이러저러한 공적시설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은 물만 흐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물이 좀 흙탕물이 돼도 연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연요. 그 흙탕물 속에서도 밝은 이쁜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 뿌리에서 행여라도 사람한테 안 좋은 거 갈까봐 걸러내서 이쁜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손댈 수 있다고요. 당연히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다가 여기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니까 이러저러한 소득증대시설과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러저러한 생활 여건 개선시설 2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여건 시설, 소득 증대와 여건 개선 시설은 진흥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쪽 제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에요. 590쪽에 양과 1번 지정,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괄호 대도시에는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그쪽 전문가위원회, 시도 어찌고저찌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심의 거쳐 결정하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심의 다음에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농업진흥지역은 당연히 국토계획법,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주상공에다가 지정할 리가 없죠. 서울에다가 지정할 리도 없다고요. 됐습니다. 양과 2번 9번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작은 1번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농지가 집단화, 논밭이 쫙 깔린 것이요. 김제평야, 진흥평야, 진흥구역, 진흥평야 하시면 되겠고 뭐 괄호 10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등등은 초점이 아닙니다. 다음에 2번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즉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물대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양구할 3번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결정 다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거치는 거죠. 공람 절차 거치는데 자 여기에서는 시군구가 안을 짜서 올려서 시도지사가 심의 거치고 승인받아서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절차를 진행할 때 그 둘째 줄에 특별한 점이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 개별 통지에서 의견을 듣고요. 할아버지 땅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 있으면 와서 하세요.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지역 주민에게는 그냥 신문 광고로 하는 겁니다. 규제가 좀 더 세고 특별한 거니까 그러니까 직접 그 신문 못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또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으니까 개별 통지까지 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게 다음 쪽에 있는 동그라미 1과 2-1, 2-2인 거죠. 뭐 그 표를 한번 훑어보시면 이게 샥 한눈에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나머지 다 생략하고요. 다음 쪽 가세요. 592쪽 네모 2번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어요.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어떤 행위 제한이 따르냐는 거죠. 농업진흥구역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해야 되고 사람 사는 최소한 행위 들어가고 공적시설 할 수 있는데 이 그러니까 진흥구역, 보호구역에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김제평에 사람은 살아야죠.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농업인, 어업인, 주택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라고 따로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겁니다. 뭐 660 이하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 사니까 소, 돼지 같이 살아야 되죠. 기타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2번요. 사람이 살고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어린 놀이터, 공동생활 편익시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마을회관 없으면 첫 번째는 6시 내 고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실 때 그러니까 뭐 한참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CCTV 다루는 것까지도 이제 그 한 뭐 바람이 되고 그쪽 업체들 또 경사났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디 계세요? 마을회관에 가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그게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자녀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혼자 집에 계시면 겨울에 눈 왔는데 넘어지실까 걱정되고 또 혼자 밥을 드실 때 얼마나 반찬을 많이 챙겨 드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을회관에 있으면 또 좋은 군에서는 뭐 돈 많은 곳이 아니라 군수가 좀 의지를 가진 곳에서는 영양사분들을 순환 배치를 해서 영양사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그 식단 짜고 그러니까 뭐 푸성기는 동네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단백질이나 그러니까 지방 이런 것들도 알맞게 섭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식단 짜서 하면은 뭐 그 시골에 계시는 혼자 계시는 분들 그 생활이 훨씬 나아지십니다. 3번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의 한가운데 정미소 있어야 되죠. 뭐 정미소 방앗간요. 뭐 요즘엔 미곡, 총합, 처리장, RPC 그리고 뭐 그러니까 라이스 콤플렉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게 있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가공처리시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종자 연구, 병충해 방제 김제평의 한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이 정미소는 자주 안 나오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6시 내 고향 그 화면에 쭉 흘러나오는 그것들이라고요. 그냥 6시 내 고향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김제평에도 당연히 허용돼야 된다. 표의 넷째 줄이요. 보호구역에서는 소득증대 시설과 생활여건 개선 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괄호 1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행위 농업생산 동그라미 2번 최소한 시설과 공적시설 양괄호 2번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최소한 공적시설에 동그라미 2번 소득증대를 위한 이러저러한 시설
동그라미 3번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이러저러한 시설이 허용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3번 한 필지 토지가 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위 제한 강한 쪽이 330 이하 걸치면 행위 제한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좀 센 곳이라고요. 조금 걸렸는데 저 나머지 땅까지 규제를 세게 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7번 보시고요. 그러면 7번에서요. 그러니까 진흥지역과 아닌 농지가 걸렸어요. 이쪽이 규제가 세죠. 규제가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센 쪽이 330 이하면 약한 쪽으로 풀어준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문장 동그라미 2번, 3번 문장이 그대로고요. 네, 읽는 거 생략하죠. 네모 3번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총무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모든 농지가 아니고요. 진흥지역 안에 농지요. 두 번째 소유하고 있는 뭐 투기 목적 사람들 아니고 일반 사람들 아니고 농업인 농업법인이요. 요건을 갖춘 농업인 농업법인이 각각 요건이 있었죠.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뭐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오셨다고요. 근데 이제 고령화 많이들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농사 안 지을란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규제가 만만치 않은 규제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도시로 나갈란다. 그런 거겠죠. 두 번째로는 워낙 규모가 작잖아요. 단위 규모가 작습니다.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느 산자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 아래 좋은 땅, 노는 비싸서 못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 하셔서 그러니까 산을 개간하고 개간해서 그러니까 논밭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좀 좋은 데는 논으로 쓰고요. 지게를 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면 물 받아서 하고 또 아니면 뭐 고구마밭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10배미를 만들었습니다. 10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가서 저 위에 우리 논밭 좀 보고 올게. 잘 다녀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요. 도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삿갓 쓰고요. 그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려니까 삿갓 벗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중간에 비가 그쳤네요. 그래서 도롱이도 벗고 하셨습니다. 에? 그런데 분명히 10개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논밭이 10개가 있는데 하다가 일하다 보니까 9개밖에 없어요. 이리 세어봐도 9개, 저리 세어봐도 9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 돈 하나를 어떤 놈이 주워갔나? 근데 할아버지께서 부동산 학교는 토지의 부동성은 아직 안 배우시면 어떤 놈이 주워갔나? 논이 어디로 갔지? 이거 빨리 가서 할머니한테 일러야 되겠다. 할머니한테 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삿갓 딱 들으시니까 집에 가려고 삿갓 들으니까 그 자리에 논 한 빼미가 있더래요. 그 정도로 작다고요. 그렇게 작은데 그 작은 논에서 농사 짓는 게 어렵잖아요. 사고 모아서 큰 덩어리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매수청구 제도입니다. 두 가지 취지가 있고요. 당연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둘째 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이 594쪽에 제2절 농지전용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전용, 용도를 바꾼다고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논밭에 콘크리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논밭 빠이빠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네 줄이요. 검은 바탕 네 줄 다 금지되어 있죠. 개발행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아서 개발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건축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건축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어서 승인받고 사업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농지전용 허가 신청 넣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하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농지를 계속 농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농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 가세요. 이제 농지가 없어졌네? 이걸 검사할 리는 없다고요. 콘크리트 건축물에 올라가는 그쪽 검사가 주된 검사겠죠. 검사가 없습니다. 관련된 건 네 줄이 있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형. 농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의 첫 번째,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농지는 소주관 것이요.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세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기업은요. 행정청이 아니죠. 그래서 개인과 공기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농지 전용, 논밭에다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주체가 관청이면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가벼운 몇 가지는 신고하고 전용하시라고요. 뭐 이런 건 항상 뒤에 생기는 거죠. 일단은 금지, 허가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A 사유로 김제평야 개똥이 허가, A 사유로 김해평야 말똥이 허가, A 사유로 김포평야 소똥이 허가. 그럴 거면 하게 해주라고요. A 사유는 하게 해주라라는 거죠. 신고는 나중에 천천히 생기고, 신고는 가까운 데 신고하면 되는 거죠. 관청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2박 3일 걸려서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요. 삼척시, 시까지 나오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가세요. 삼척에서 세종 가는 게 없나요? 그러면 또요. 강릉까지, 강릉이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뭐 또 어디까지 가고요. 원주까지 갔다고 치죠. 그래서 원주에서요. 세종 가고요. 세종에서 또다시 독립부 건물 찾아가고요. 시간 하나만 어긋나도 2박 3일 걸리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서 하라고요. 모든 신고는 다 어디에 하고요? 시군구에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농지 전용한다. 3가지, 2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신고서만 내고 전용을 한다고요? 사유가 많을까요? 아니죠. 많지 않습니다. 여기 김제평야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당연히 하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위는 신고만 하고 전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요. 딸기나 참외, 토마토, 참외나 토마토는 조금 더 갑니다만, 딸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날짜만 며칠 지나도 가격이 푹 떨어지게 되죠. 유통시설 중요한 겁니다.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고,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을 합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농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농지를 없애고 우리나라 사막들을 끄냐고요. 없애는 만큼 돈들 내놓으시라. 그래서 그 돈 갖고 농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100 없어지는 거면 꼭 면적 정해서 100제곱미터만큼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가 아니니까요. 그냥 계속 마구제비로 없앨 수만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없애면 돈 받아서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가깝게 농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농지의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됩니다. 농지 규모를 유지, 보전하겠다.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들이요. 농지법 몇 년은 쫓아가고요. 5년은 쫓아갑니다. 농전용,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농지전용 허가받아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5년은 공장 운영하라고요. 뭔가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집 짓겠다고 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5년은 그대로 하라고요. 5년 안에는, 5년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지 맘대로 알아서 하면 됩니다. 5년 안에는 지 맘대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요. 5년 내 용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서류가 다 내려왔으니까 시군구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지가 없어지는 건데, 또 다른 거는, 여기는 농지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슨 공사를 한다고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장에 이런 건축자재 많이 쌓였는데 밤에 그냥 다들 집에 가면 도둑놈 와서 주워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치고 그 앞에 경비초소를 둡니다. 근데 공사를 해야 되니까 경비초소를 공사 현장에다 직접 두기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이게 불편하게 돼 있다고요. 그 앞에 고구마 밭이 있네요. 고구마 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올려놓고 경비초소로 쓸 수가 있죠. 그러고 하다가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서 그 컨테이너 박스 드러내면 다시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고구마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경비초소용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농지를 경비초소용으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잠깐 사용하고 싶다고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 드러내면 다시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잠깐 동안만 타용도로 쓰고 싶다고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입니다.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되고요. 시군구에게 허가받으면 되고, 당연히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게 관청이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면 시군구와 협의한다가 되겠죠. 타용도 일시사용은 여기는 농지 전용이 아니죠. 농지 전용 때 농지보전 부담금. 따라서 타용도 일시사용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거고요.
다시 농지로 돌려놔야 된다고요.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복구비를 묻어놔라 라고 하는 거죠. 농지로 안 돌려놓으면 이 돈 갖다가 농지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예 농지가 없어진 거고요. 복구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타용도 1사용 때 부담금 낸다 X 그걸로 뭐 두 번인가 세 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가도록 하시죠. 딱 요거 하나 남았네요. 허가받지 않는 거예요. 네모 1번 농지전용 허가,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다인생식물 재배 등 동업생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야죠. 동그라미 3번 농지전용 절차요. 신청인이 시군구에게 내고 시군구 검토해서 안 된다. 끝. 다음에 시도사에게 올리고 시도사 안 된다. 끝. 다음에 필요하다 싶으면 농림부 장관에게 올리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양과로 2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다. 3가지, 2가지, 5가지가 있는데 1, 2, 3은 뻔한 거예요. 작은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다고요. 원스톱 서비스, 도시개발법 등등에서 이미 다 처리가 된 겁니다. 2번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거리도 안 되는 농지 협의를 거쳤다고요. 협의 거쳤으니까 허가받을 수가 없죠. 3번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신고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3가지는 당연한 거고요. 4번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나무를 베내고 고구마 농사 짓고 있어요. 여기다 나무 베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쫓아내고 다시 나무 심는다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금지된 일이 아니잖아요. 허가받을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5번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세지만 하천관리청 허가가 100배는 더 세요. 낙동강, 한강 누가 가서 뭐 손대는 거 보셨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농기구보다 100배는 더 셉니다. 그거 받았으면 이거가 필요 없다는 거죠. 뻔한 거 3가지 빼고 2가지요. 듣고 나시면 상식적인 거죠.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 주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모 2번 농지전용 협의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면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협의 사유 세부적인 사항 갖고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작은 3번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특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 결정, 형질 변경 허가 결정이 결국 농지를 없애는 결정이라고요. 그 결정하기 전에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만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거고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아니면 민간 개인은 협의할 수 없죠. 허가받거나 신고한다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모 3번이요. 농지전용 신고. 동그라미 1번 농지를 다음 시설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2, 4, 6, 8번 나왔습니다. 농지법 뒷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에요. 신고사항이 있죠. 그건 간단히들 아시라고요. 국민을 도와주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뭐예요? 작은 1, 2, 3이 있는데 작은 1, 2, 3 내려와서요. 위 1, 2, 3 합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 최소한 행위에 유통시설을 얹은 거라고요. 구조사 보면 먼저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괄호 시험범위 공법에서 모든 신고는 다 시군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신고를 시군구가 아닌 그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 극히 한두 군데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 시군구. 우리 공법도 시군구인 거죠. 그러면 작은 1, 2, 3이요. 작은 1번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여기 최소한에 있었죠. 농축산업용 시설 있었고요. 농수산물 가공시설 있었고요. 유통시설이 특별히 하나 추가된 거고 2번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위에 있었고 3번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 시설이 있는 거죠. 다 있던 겁니다. 최소한 시설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고요. 유통시설. 동그라미 2번 경자유전 예외인
정책적 허용 사유 가운데 그 큰 세 덩어리 세 가지, 두 가지, 여섯 가지 그 허용 사유 여섯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경사농지, 경사율 15% 이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경사농지는 농사짓기 어렵잖아요. 다른 데로 쓰시라고 신고만 하시고 쓰시라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2, 3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딱 한 번 나왔는데 보시죠. 참고 농전용 신고 대상 농업인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허용되며 부지면적 660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그 아래 표에 그 농전용 신고를 뺀 허가가 있죠. 그게 아닌 경우는 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무주택 660 이하일 때 그 신고 주택이 되는 거죠. 대문 4번 농지전용 하려면 다 부담금을 내라고요. 관청도 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 허가든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던 협의든 신고든 모든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농림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기금, 목적자금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요거 하기 전까지 내야죠. 하고 나서 떼돈 벌고 나서 저 돈이 좀 모자라는데요?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또 달리 보면 내 돈을 버는 거죠. 큰 돈을 버는 겁니다. 농지요. 건물 못 짓는 땅이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농지전용 허가 받았습니다. 건물 짓는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은 쫓아가지만 5년만 지나고 나면 땅값이 훨씬 비싸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값 30% 내는 거 큰 돈 아닙니다. 내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 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점, 농림부 장관 시군구,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수리하려면 전부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점, 개별 공시가 30%로 한다. 동그라미 5번,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한 자는 다음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부정담을 환급한다. 허가가 취소됐으면 농지전용 하기로 해서 돈을 냈는데 농지전용을 안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돌려줘야죠. 환급합니다. 면적이 줄거나 똑같은 사유들입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6번. 농림부 장관은 다음에 농지부정담을 감면할 수 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고요. 관청도 내는 거죠. 내는 거고 깎아줄 수는 있지만 여기는 내지 않는다. X요. 그게 아니라고요. 좀 다른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넷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점 농림부 장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상금으로 부과한다. 가상금 세법에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그 아래 중가상금까지는 우리는 초점이 아닌 거죠. 됐습니다. 다음에요. 네모 5번 농지전용 5년간은 쫓아간다고요. 5년 지났으면 농지법 빠이빠이 이제 지 맘대로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법에 어긋나지만 않게만 하면 되지만 5년 내 용도 변경은 금지다. 승인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어찌저찌 한 날부터 5년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군구에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됐고요. 다음 이제 타용도 일사용 허가가 있죠. 먼저 문장 보고 표로 올라와서 보도록 하시죠.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는 등 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타용도 사용이니까 허가를 받아라. 자, 농지에 올려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드러내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농지 전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없어지는 거고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다음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동그라미 2번이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점점 내려와서 작은 1번 간이 농수 축산업용시설 간이 처리시설 황태 덕장 오징어 건조장이요. 그러니까 작대기 세워놓은 거죠. 명태나 오징어 널어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끝났으면요. 작대기 걷어내면 다시 고구마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해당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아까 경비초소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3번
토속과 광물이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600쪽에서 다시 올라가죠. 네모 6번 바로 아래 있는 표요. 일사용 기간과 통산에서 연장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간이시설, 오징어 건조장이요. 오징어 바짝 마른 오징어요. 반쯤 마른 오징어요. 뭐가 드시기 좋으세요? 반쯤 마른 오징어가 드시기가 좋잖아요. 반쯤 마른 오징어 몇 글자요? 7글자이죠. 7년입니다. 현장사무소 필요한 기간 쓰면 되고요. 채굴 한다고요. 돈 되는 가장 비싼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그 김중배, 이수일, 심순애의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5글자입니다. 5년이죠. 연장할 수 있다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게 반쯤 마른 오징어 오래되면 이제 그냥 마른 오징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 5글자 몇 년요? 5년이죠. 채굴 금땡이 다 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다 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돈 되는 게 뭐고요? 금땡이인 거죠. 금땡이 3글자 3년입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3번 다음 쪽에 있는 4번 문장 다 됐습니다. 양괄 2번 동그라미 1번 농지 타용도 일사용 허가받은 자는 농지 전용이 아니므로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갖고 2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복구해야죠. 복구할지 안 할지 못 묻겠다 격골이 복구비 묻어라 라고 하는 것 갖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모 7번이요. 이제 이러저러한 여러 과정들이 있죠. 특히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와 신고와 타용도 일사용 허가 등등이 있습니다.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농림부 장관 시군구는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한 자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조업정지, 규모 축소, 계획 변경,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위반의 상태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자. 그 여러 가지 조치가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쪽 오시고요. 6번의 둘째 줄 1부터 6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7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아까 지금 바로 앞쪽에 다시요. 중지 등이 뭐냐면 601쪽에 네모 7번,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공사 중지, 조업 정지, 규모 축소, 계획 변경 여러 가지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뭐예요? 지금 다시 와서 602쪽에 7번. 그러니까 공사 중지, 그다음에 규모 축소, 계획 변경 등등등 그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고요. 뭔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조치 명령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던 그 그림이에요. 7번 보시면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되죠. 어느 누가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명령을 때린 거죠. 여기서는 조치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집행, 징수, 이행강제금 등이 가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법 어기고 기회 줬는데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딱 2번만 주는 거죠. 허가를 취소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법에 나오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이제 그 공법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갖고 6번으로 2번, 7번으로 3번 나오는데 합쳐서 5번 다 조치명령 위반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내려가세요. 지금 이제 이 그림 말씀드렸고 두 번째 표에서요. 표 3개가 있으면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표에 두 번째 칸에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왠각 경우가 다 있겠죠. 세 번째 칸요. 허가 취소해야 된다. 딱 2번이요. 건축법 1년 내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 불가능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농지법 조치명령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가 있는 거죠. 다음에 그 아래요. 세 번째 표요. 착수 세 번째 칸 대부분 2년이죠. 착수 2글자. 두 번째 칸 건축법 안재인 중에 하니까 1년 내 착수해야 된다.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네 번째 칸 주택법 엄살이 심하죠.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있죠. 양괄 2번 청문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처분 의무 발생 통지를 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가 있죠. 양괄호 3번 대집행 내용도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포상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주택자격증명 발급받은 자 등을 주무관청에 이나 수사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모 8번 기타 사항으로 양괄 1번 지목 변경 제한 동그라미 1번 전답과수이면 농지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 지목이 좀 달리 되어 있는데 농사로 쓰고 있다. 경작물 재배, 다연성 식물 농작물의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다 지목을 이용 현황에 맞춰서 전답과 수는 해야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된다고요. 그런 걸로 변경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번. 농지운영 허가 협의 신고. 농지를 없애기로 결정한 경우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지법 벌칙은 시험 나온 적 없죠.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빵빠레를 3번, 5번 들어가시자고요. 계속 보셔서 아십니다만 계속 강조드렸죠. 지겨울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 내용을 잡으시자고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소련말입니다. 계속 혀에서 소리 내야죠. 대부분은 내용 들으시고 혀에서 소리 내시고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몇 가지들은요. 소련말이 소리가 나와야 내용이 이해되는 곳들도 있어요.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3번, 5번 반복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공법 65점 훨씬 더 넘어서 80점 더 넘게 점수 받는 건 걱정 없어요.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 심지어요. 그러니까 3월에 시작하셔서 훨씬 많은 점수로 아주 넉넉한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죠. 엄청 동영상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게 물러 터졌대요. 그러니까 뭐가 했다가 아무튼 이렇게 딱지가 앉았다가 할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밤에도요 동영상을 이렇게 앉아서 보면 엉덩이가 너무 아프니까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실 정도로 했대요. 아무튼 3월에 시작을 하셨던 3월에 했는데 꼭 그 정도로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쓸데없이 점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공법 점수를. 공법을 85점까지 받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동영상을 보시면 그 횟수, 내용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하시더라도 횟수에 달려 있고 짧게 시작하셔서 기간이 짧다 하시더라도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공법은 횟수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기본서 내용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